전 세계가요. 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전혀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어떠한 나라도요. 정말 뭐 2002년부터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이 월드컵 개최국들은 다 이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투자를 서슴지 않고 있어요. 저희 나라가 자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죠. 너무 12년이나 지난 일이. 그게 벌써 12년 전 일이야? 와 대박. 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우리나라에 개최시키기 위해서 가장 누가 1등 공신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정몽준 그 피파 위원장인가 그랬어요. 정몽준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파를 통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이 축구를 유치를 하면 어마어마한 인지도를 좀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정몽준이 이때 아직도 물론 피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래요. 근데 정몽준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해가지고 이 월드컵을 따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시죠? 사실은 피파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이미 일본인 거야. 이미 일본인 거야. 일본을 다 원해.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선진국이고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래서 내정된 거야. 그때 당시 피파 회장들은 다 뭐 일본 아니야 이거? 일본이지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몽준 회장이 굉장히 많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국이 유치를 됐는데 저희 나라가 이때 투자 금액이 있어요. 투자 금액이 약 3조. 이거는요 각각의 이거를 보도하는 기관마다 내용을 좀 틀려요. 3조 4,7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3조. 3억 아니고 3조 4,700억 원을 우리나라가 투자를 했어요. 이 월드컵을 유치를 하면서 뭐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인프라도 왜냐면 관광객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면 이 3조 4,70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를 걷어들였느냐? 5조 3,357억 원을 걷어들였어요. 그게 남는 장사야. 이거는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2조가 남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3조가 들어도 해야 되는 장사인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부터 월드컵을 장사라고 부를 거예요. 개이득이죠. 그러니까 정몽준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정몽준 가족 있으시다면 뭐 그분 공인이시고 저는 그냥 일반 BJ일 뿐이니까 정몽준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정몽준 씨가 이거를 유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돈적으로 저희한테 2조 원 이상의 어떤 2조 원 이상의 이득을 낸 건 사실이지만 정말 다 합치면 11조 원. 돈이 너무 크니까 약간 감각이 안 나와요. 11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이 왔대요. 생산 유발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월드컵이 열리면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그러면 식당들이 문을 열게 되고 식당들이 더 많은 생산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소매급, 도매급 사람들 같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원의 생산 유발이 됐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지금도 너무 힘든 그 고용 있잖아요. 35만 자리의 고용이 창출이 됐대요. 일본이랑 같이 해서 저 정도지 만약에 혼자 있으면 더 했겠네요 하시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광사업 있잖아. 왜냐면 이게 지금 너네가 2002년에 우리가 6월달인가 7월달에 월드컵을 했을 때 너네가 왔다 갔지만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관광사업도 있어요. 이거 이후에도 관광사업으로 사람들이 막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광산업 그 다음에 알죠?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게 서울에만, 상암에만 지은 게 아니잖아. 광주에도 내가 알기로 지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지역에도, 경제가 별로 안 발달한 지역에도 다 나라에서 경기장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돈으로 다 환산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게 거의 100조 원 정도의 효과라고 합니다.
100조 원 정도의 효과예요. 잠깐만요. 좀 아쉬웠던 게요. 우리나라 할 땐 두 나라가 동시에 개최해서 효과가 좀 줄었어요. 그러시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100조 원의 그런 경제를 가져왔어.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월드컵 장사가 잘 된 거래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남아공 월드컵이나 독일 월드컵은 장사가 잘 안 됐어. 진짜 우리나라는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도 그 당시에 장사 이만큼 못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별로 축구 잘하는 나라가 아닌데 그때 본선 진출하고 나서 16강도 진출했어요. 8강 진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강 진출도 그때 처음 했는데 8강까지 진출했어. 근데 8강에서 끝이 아니라 4강까지 진출했어. 그러니까 막 국민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다 미친 그런 광분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버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정말 월드컵의 역사상 굉장히 월드컵 가지고 장사를 잘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럼 독일 월드컵이나 남아공 월드컵은 장사가 잘 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카타르가 취소될 수도 있대 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가져왔어요. 카타르가 2022년에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되게 많은 비리가 들어있는 거야. 그 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더 재밌는 이야기. 내가 오늘 피파의 그 비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왔어요. 나 그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 우리 막 약간 비리. 약간 아프리카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뭔가 정치적이고 그 검은 세계의 돈 막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한 것들 이야기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랬는데요. 저러다가 나중에 경기장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괜찮아요. 이 9090님 오래간만이에요. 별풍선 1개 고맙고요. 스티커 10개 신비용 고마워요. 고동님 별풍선 1-1은 감사합니다. 1개 단일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왜 별풍선 계속 떨어지네. 란트님 별풍선 1개 고맙습니다. 홍콩 제렘님은요. 2002년에 저 4살이었어요. 너 지금 16살이니? 네, 포비님 제 열정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오늘 이제 제대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브라질 월드컵이 2014년에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열린다고 해서 우리 다 미친듯이 좋아했어요. 제드충님 별풍선하게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다 미친듯이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이 월드컵에 반대하는 세력이 생긴 거야. 브라질에서는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브라질에서 미친 듯이 이 월드컵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월드컵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니들 왜 이러냐.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제가 그 사진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브라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도 세계 전 곳곳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지금 미친 듯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시위예요. 그 시위가 거의 무슨 광주 민주화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자한테 이런 총을 발포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 그 군대가 무력으로 이렇게 대치를 했고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반대한대요. 왜 반대해? 미쳤어? 야, 걔네들 다 좋아하잖아. 브라질 애들 월드컵 좋아하잖아. 이러는데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이거 보세요. 이게 되게 심각해요.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되게 심각할 정도의 어떤 이런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막 젊은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는 월드컵을 반대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자동차 막 뒤집고 뭐 거의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리 그 응원단 만들 만큼 사람들이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군대가 막 이렇게 나오고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이거 다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야, 월드컵 하지 마. 브라질에서 월드컵 하지 마. 우리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데 너 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거 하는 거야? 나 하기 싫어. 우리 월드컵 하기 싫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냐면 브라질이 어찌어찌 해서 월드컵권을 따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권을 따내는 데는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갑니다. 월드컵은 그냥 순수하게 브라질이 지금 경제가 되게 힘드니까 우리 이번엔 브라질 도와줍시다. 그래요. 우리 다 브라질 도와줘요. 하고 브라질 지금 못 사니까 니네가 해가 아니라요. 브라질이 지네 안에서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열심히 만든 돈을 브라질 정치권에서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우리 브라질 월드컵 하게 해줘. 이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유치를 했는데 브라질 정부가 너무나 천문학적인 예산을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피파에서 처음에 그랬대요. 야, 너네 있잖아. 경기장 한 8개만 지으면 돼. 니네 브라질에서 이번에 경기하는데 8개 지어. 그랬더니 12개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 짓는 데만도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 근데 12개나 지은 거야. 게다가 그 12개를 짓기 위해서 국민들의 토지를 마구 빼앗은 거야. 아니 이게 뭐야? 공산주의야? 야 저기 브라질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토스 아저씨, 그 산토스 아저씨네 땅이 좋은데 그거 내놔봐. 우리 월드컵 경기장 좀 짓자. 그래가지고 국민들 막 땅을 뺏어가지고 막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였으면, 브라질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으면 괜찮다? 근데 브라질은 되게 인프라가 약해요.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건 뭐 고속도로, 뭐 공공시설, 뭐 학교와 도서관, 시청, 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부정부패가 쩌는 나라야.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막 찌질하게 못 살고 교육도 잘 못 받고 그냥 쌈바춤이나 추고 살고 있는데, 무슨 나라가 월드컵 유치하겠다가 돈을 너무나 많이 쓰니까는 브라질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시위를 하기 시작했대요. 열이 받아가지고요. 더 보여드릴게요. 난리 났죠 지금 분위기가. 이거 다 분위기가 우리 월드컵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그 브라질에 사는 여자분인 것 같은데, 여자분한테 경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브라질은 땅이 크고 해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절대 못 따라오고요. 대신 광물이 많이 나요. 제가 알기로 자원이 풍부하대요. 아마존 거기도 있고 그거 외에도 무슨 광물? 그래서 선물 옵션 그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브라질 거하고 거래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 브라질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패되어 있는 나라예요. 거기 근데 예쁜 여자도 많잖아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예쁜 여자보다는 몸매 좋은 여자가 많아. 브라질 여자는 얼굴보다는 얼굴을 보려면 그 위에로 오는 베네수엘라로 올라가야 되고요. 몸매 좋은 여자가 많아요. 근데 부패하면 우리나라도 밀리지 않나요? 그러시는데 우리가 밀렸어요. 브라질,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부패가 심하대요. 가자 브라질로! 자,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럼 브라질이 월드컵을 열어서 분명 돈을 받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러시는데, 최소 관광 효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막 올 거 아니야. 지금 우리 BJ 한 분도 저 가셨잖아요. 나도 막 브라질 월드컵 막 가고 싶거든. 최소 관광객만으로 3조 원. 제가 오늘 가지고 오는 건 다 원화예요. 3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오지. 비행기 값 그러면 내야 되지, 호텔 값 내야 되지, 먹는 거 내야 되지, 티켓비 내야 되지. 3조 원의 경제 효과래.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브라질 정부는 야 분명히 우리 이거 열면은 뭐라 그랬냐면 25조 원. 얘들아 잘 들어. 2조 아니다. 25조 원의 이득이 있다.
국민들한테. 야, 니네 이렇게 막 시위하고 지랄하는데 우리 이거 월드컵 장사 잘하면 25조 원이나 이득이 있어. 게다가 우리나라는 더 많았는데 2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아니 25억이면 언니 김밥이 몇 줄이에요? 아, 니꼬라 미치겠다. 우리 니꼬리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는 지금 돈이 너무 크니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김밥 한 줄이 2,000원이라고 쳤을 때 25조 원이면 김밥을 몇 줄 살 수 있는 거야? 그 블레스님이 좀 계산해주세요. 김밥 한 줄이 2,000원일 때 25조 원어치의 김밥은 도대체 몇 개인 거야? 꿀가님 근데 요즘 고등학생이 25조 원의 가치 모르나요? 그러시는데 일반인도요 1조 원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는 지금 통장이 1억도 없기 때문에 1억이 1000개 모여야 1조 아니야? 10,000개 모여야 되나? 몇 개 모여야 되지? 이게 너무 우리가 규모가 틀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타임입니다. 채팅창 얼릴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본 퀴즈는 두 가지의 문제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문제가 제공되고 5초 안에 채팅창이 얼려집니다. 채팅창이 녹여집니다. 그렇다면 채팅창이 녹여지면서 제일 첫 번째 말고 5번째로 답을 맞추신 분께 매니저님이 따로 저한테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퀵뷰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브라질의 아이씨 빨리 말해. 다음 중에 브라질의 아니야 이거 객관식으로 할까 주관식으로 할까? 주관식으로 해야겠다. 자, 문제 냅니다.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5, 4, 3, 2, 1. 대박. 야, 그걸 또 못 맞추는 사람이 있냐? 와, 대박. 지금 내가 이거 하고 나서 첫 번째로 말하신 분이 설마 그걸 맞추겠어요? 그러시는데 쌈님께서 리오데자네이루. 역시 개불이죠. 리오데자네이루가 굉장히 상파울로 브라질리아. 자, 1등, 2등, 3등, 4등, 5등 블리스님께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퀵뷰를 선물로 받아가시겠습니다. 타이밍이 좀 느렸어요. 아니, 왜 하필 열혈이 퀵뷰가 아무런 필요도 없는 열혈께서 딜레이 이상해! 별부산 한 개 고맙고요. 콩달도님 별부산 1 더하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자, 브라질리아예요. 브라질리아인데 많은 분들이 저도 처음엔 리오데자네이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보시면 보통 해안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리오데자네이루랑 상파울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라가 너무 해안가를 중심으로 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아니 한 몇십 년 전일 수도 있어. 이제 정치인들이 야 이러지 말고 내륙이 좀 발달을 못하니까 수도를 내륙으로 옮기자.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치면 약간 세종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브라질리아라는 계획도시를 만든 거야. 그래서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왜 이리 똑똑해요? 저도 준비해왔어요.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이걸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준비해왔어요. 자, 비화 듣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라질 얘기로 가볼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되게 것도 많고 되게 많아요. 자, 이번에는 퀴즈 같고요. 이번에는 자, 그렇다면 월드컵을 주최하는 기관은 피파입니다. 앞으로 피파라고 부를게요. 이 피파가 오늘은 이 피파에 대한 걸 제가 많이 파헤칠 거예요. 이 피파가 어마어마한 단체입니다. 근데 이 피파가 브라질의 월드컵의
쏟는 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할게요. 피파가요. 어쨌든 이게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단체예요. UN이나 NGO처럼 비영리 단체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영리 단체죠. 피파가 월드컵에 쏟아내는 돈입니다. 자, 일단은요. 본선 진출. 본선 진출국에게 돈 얼마 주는 줄 아세요? 바로 제가 쏟아낼게요. 본선 진출국은 일단 80억을 받아요. 본선 진출한 나라가 32개예요. 32개의 나라가 무조건 80억 원을 받아요. 800만 달러를 제가 지금 쉽게 1000원의 그 환율을 계산해서 80억 원을 받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는 모든 나라가 받는 돈이에요. 준비금으로 15억 원 정도를 더 받아요. 80억 원에다가 15억 원. 그러니까 무조건 출전만 하면은 여러분한테는 우리나라한테는 95억 원이 줘요. 근데 본선 진출국에 왜 줘요? 그러시는데 아, 이거 꿀가님, 저도 그렇게 궁금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막 본선 진출 못해서 막 난리 났는데 왜 돈까지 주냐? 그랬더니, 왜냐면, 본선 진출을 하려고 티켓 팔잖아. 중계권 팔잖아. 이익이 생기잖아. 그럼 그거 피파 혼자 다 가져갈 거 아니잖아. 경기는 우리가 하는데, 쇼는 내가 하는데 왜 피파가 돈 다 가져가? 그러니까 피파가 우리 이렇게 내가 브라질에서 교체하는데 네가 와가지고 경기 띄워줘?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런 거지. 시청률도 막 뜨고 하는 이건 돈의 축제라니까? 그러니까 니들 생각을 바꿔야 돼. 와, 피파가 정말 좋은 데라서 우리한테 이렇게 공짜로 열어주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피파한테 있는데 피파가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쵸. 경기를 열고 사람들을 열광시켰으니까 피파가 일단 돈을 싹 쓸어갈 때 그 중에서 야, 얘딱 일단 한 국가씩 95억 원씩 받아야. 자, 95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 나라 중에서 16강에 진출합니다. 16강에 진출하게 되면 90억 원을 받아요. 90억 원을 받아요. 16강에 진출하시게 되면 90억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본선 진출국에 일단 기본 80억 원이고요. 16강 진출을 하면 90억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저렇게 줘도 되나요? 그러시는데요. 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8강, 4위, 3위, 2위 다 상금이 틀려요. 이 상금을 다 합쳐도 이건 피파가 걷어들이는 돈의 3배에 비해요. 3배에 비해요. 자, 이게 90억 원만 쓰지 않을 거야. 16강 진출이면 90억 원 곱하기 16이다. 맞지? 그러면 8강 진출하면 얼만데? 8강 진출하면 조금 커진다. 140억 원을 줘요. 50억을 더 주는 거예요. 각각의 나라마다 주는 거예요. 선수마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주는 거예요. 8강을 진출했을 때 140억 원을 줘요. 아이쿠. 맞죠? 엄청나지? 그러면 8개 국가에다가 140억 원을 또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4위 한 나라한테는 얼마 줄게요? 4강에 들었을 때. 자, 4강에 들었을 때 제가 4, 3, 2, 1 순으로 얘기를 할게요. 4위를 했을 때는요. 200억 원을 줘요. 엄청나요. 갑자기 엄청 뛰어요. 200억 원을 줘요. 근데 3위를 한 거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220억 원. 한 20억 원 정도 더 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위를 했을 때는요. 2위를 했을 때는 약 250억 원을 줘요. 2위라는 게 지금 준우승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피파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한 국가씩 받아가는 거야. 4위 국가 200억 원, 3위 국가 220억 원, 준우승 국가 250억 원, 그 다음에 우승 국가는 350억 원을 가져갑니다. 월드컵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지금 나라 경제가 힘든데 월드컵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지금 우리 태극 전사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이겼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꼭 이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 돈은 남아공 때보다 35%가 올랐어요.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남아공 때는 이만큼 많이 안 줬어요, 피파에서. 근데 피파가 이번에는 몰라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나봐. 이번에는 우리가 좀 돈 좀 풀겠다 해가지고 돈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럼 돈의 규모가 올림픽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우승했을 때 또는 유럽 뭐 영국 축구 리그 이겼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이게. 최곤이님 별풍선 스티커 1개 너무 이쁘니 최고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위에 사진 좀 바꿔주세요 그러시는데 미안해. 위에 사진 좀 바꿔드릴게요. 제가 무흐한 사진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저희 태극 전사들 사진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러니까 월드컵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월드컵을 이겨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번에 본선만 진출을 했기 때문에 95억 원은 따놓은 당상인 거야. 일단 97억 원은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각 나라별 우승 상금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는 거? 선수들한테 주는 거예요. 각 선수에게 주는 거야. 자, 네, 이걸 또 알았는데 와 진짜 나는 나중에 아들 낳으면 축구선 시키려고. 그리고 아주 축구도 막 연금 프리미엄 리그 막 유학 다 보내가지고 이거 공부하지 마. 그냥 축구 잘하는 게 진짜 성공하는 것 같아. 자, 볼게요. 독일입니다. 브라질. 브라질이 우승시, 이건 우승시야. 이런 정보 어디서 얻나요? 제가 하루 종일 뒤졌어요. 각 선수에게 얼마씩 지불하는 줄 아세요? 각 선수에게 4억씩 지불해요. 4억. 각 선수에게. 11명의 선수 플러스 이제 뭐 여기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 있었겠죠? 그러면 영국은 어쩔까요? 영국은요. 각 6억 2천씩. 6억 2천씩. 근데 짜다고 하시는데 4억에다가 선수의 감독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거의 뭐 40억, 50억 훨씬 1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다 쓰는 게. 영국은 6억, 이거는 피파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야, 브라질, 우리 선수들이 이겼어? 그럼 우리가 줄게. 이러는 거야. 피파에서는 나라한테 주고,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각 나라가 밑에 있는 선수들한테 주는 거예요. 영국은 6억 2천씩 주게요. 독일은 4억밖에 안 준대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3억 7천 준대요. 아무래도 유럽 축구가 좀 세다 보니까는 돈을 많이 측정을 했더라고요. 프랑스가 4억 5천을 주는데, 근데 여태까지는 우승을 했을 경우 4억 5천을 준다 그랬어. 그런데 얘는 탈락해도 1억 3천 준대. 프랑스 마음이 엄청 넓은가 봐. 그치? 탈락을, 위에 애들은 다 니네가 이기고 와야 돈을 줄 겐데 프랑스는 니네 있잖아, 괜찮아, 지고 와도 우리가 1억 3천 줄게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측정한 건 누군 줄 아세요? 스페인이요. 스페인은 우승할 시 7억 6천을 준다고 했어요. 스페인 잘 안 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보니까 스페인 정부에서 왠지 이번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7억 6천이나 내걸었어. 그러니까는 이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그러는데 이게 또 웃긴다. 우리나라는 일단 우승할 저기가 없어. 우승할 그 승률이 없어. 그래서 나라가 말을 안 해. 그런 조건을 우리가 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에서 측정된 가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 경력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남아공 월드컵 때 16강에 갔잖아요. 남아공 월드컵 때 16강 진출했다고 나라에서 잘했다고 하면서 1억 7천씩 줬대요. 각각의 선수들한테. 그치? 한국은 군 면제가 있잖아. 그건 진짜 억만금을 줘도 뭐 군 갔다 오면 안 되나? 그래도 남아공 때 우리 16강 가가지고 1억 7천 정도 줬대.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럼 이거는 이 나라가 벌어들이는 수익이었어요. 근데 지금 피파가 월드컵에 쓰는 돈, 쏟아부는 돈 보면은
일단 요거만 더해도 얼마야? 일단 1000억이 넘어가요. 1200억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1200억에다가 요 나머지 애들 국가 주면은 요것만 한 3000억? 얼마더라? 한 3000억 정도 주는 것 같아요.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그러니까 상금으로만 블리스님 빨리 이거 계산해줘요. 나 선수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금으로만 한 3000억이 나가요. 그러니까 와 피파가 되게 착한가 보다. 전 세계 국가들한테 3000억씩 나눠주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매니저가 좀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어디 매니저? 열혈 왜 이렇게 불어먹으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열혈을 좀 불어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피파가 뿌리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피파가 걷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파가 걷어들이는 돈이 얼마인가? 오늘 본격 저 고문하는 방송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브라 있잖아요. 메이저 마롱님 어디 갔어? 개불님 마록 어디 갔어? 마롱님 어디 갔어? 만보도 마록 없어?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마록형 9999야?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파가 걷는 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피파의 가장 큰 수익원은 뭔지 알죠? 중계권이에요. 아이, 선생님 저도 그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를 보고 싶으니까 전 세계 각각의 피파가 딱 자기 내가 야 피파 이거 우리 야 너 뭐 이거 틀어주지 마. 이거 우린 내가 돈 받고 하는 거야. 니네 이러지 마. 개떼끼야 안녕. 별풍선 109개 고마워. 검통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응 이따가 와. 자 봐봐. 피파가 딱 지네가 중계권을 갖고 야 니네 하지마 하지마 니네 나한테 이거 돈 주고 사가기 전에는 니네 나라에서 틀 수가 없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계권을 각 나라에 또는 각 방송국에다가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실제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인 지금 규모가 커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얼마에 팔았는지는 피파가 말을 안 해줘요. 이 피파의 개새끼들이 되게 불투명한 존재예요. 광고를 얼마를 해야 여기를 할 수 있는지도 말 안 해줘요. 그 잘 몰라요. 나중에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보통 전년도 그러니까 저번 월드컵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걷었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남아공 거의 숫자를 보면서 저희가 예측만 해요. 남아공 월드컵 당시 피파가 유럽에서만 중계권을 팔았는데요. 판 중계권이 1조 3천억 원이야. 이미 상금 다 뽑았어요. 왜냐면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그 축구에 열광하잖아. 유럽 각 나라에다가 중계권을 파는 것만 1조 3천억 원이야. 그게 남아공이야. 근데 남아공 때보다 지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훨씬 경제적인 규모가 커졌어요. 자, 이거는 유럽에만 판 겁니다. 유럽에만 판 거예요. 북미에다가 팔았는데 북미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2천억 원 정도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다 합쳐서 1조예요. 네, 유럽이 다 합쳐서 1조예요. 피파 코리아에서 일하시나요? 내가 피파 코리아에서 일하는 사람 연봉도 알아왔어. 대박이야. 내가 연봉을 알아왔다니까? 그건 to be continue. 개불 별풍선 109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완전 국정원 수준. 내가 진짜 오늘 키보드 막 인터넷 웹서핑 워리어가 돼가지고 미국 사이트 뭐 각종 피파 사이트 다 뒤져가지고 이 피파 이것들의 부정부패를 내가 다 가져왔다니까. 시카는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어. 안 그래요?
자, 아시아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미 4년 전에 중개권을 판 금액이에요. 중개권은 피파 중에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지만 메인 소득이라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 이외 소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990년도에 이탈리아 월드컵을 했을 때 이 중개권이 약 한 중개료가 그러니까 최고로 측정되는 중개료가 12억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피파에서 한 1990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 한 25년 전, 24년 전에는 그냥 그 중개권 한 12억에 사가 그랬던 거야. 근데 지금은 2010년에 최고 중개료가 705억 원이었어요. 폭등한 거야. 20년 만에 피파가 중개권을 폭등시킨 거예요. 왜냐? 월드컵이 그만큼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대단한 큰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피파가. 카메라 값이 비싸져서 그런가요? 물론 물가 상승한 것도 있겠지. 옛날에 새우깡 옛날에 500원이면 먹었다. 근데 이제는 1000원씩 주고 먹어야 돼.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물가가 비싸지긴 했지만 중개료 12억 원에 살 수 있는 걸 이제는 700억 원 정도를 줘야 살 수가 있어요. 피파 완전 거저 돈 버네요. 물론 또 뭐 거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얼마나 피파가 개개끼들인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가격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올해 요게는 또 경기한 SBS가 피파로부터 체크야 별풍선 119개 고마워. 우리 팬분들 오늘 별풍선 왜 이렇게 써? 별풍선 109개 감사합니다. 119개 고맙습니다. 자, 올해 SBS가 피파로부터 월드컵 중계권을 따냈어요. 자, 근데 언니 KBS랑 MBC도 중계하던데요. 들어봐. SBS가 가장 먼저 피파한테 접근을 해서 중계권 내가 사겠다 했어. 그 중계권의 가격이 765억 원이에요. SBS 돈 많네. SBS 돈 많아요. 765억 원을 주고 중계권을 따냈어요. 근데 그렇다면 MBC하고 KBS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SBS가 MBC하고 KBS의 중계권을 다시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파는 것도 야 그럼 MBC 니네가 한 500억 주고 왜냐면 싸게 했으니까 MBC 니네가 한 500억 주고 KBS 니네가 한 500억 주면 난 또 300억 남는 장사야. 또 장사야. 대박이지.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SBS가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TV가 난 그걸 얼마에 사왔는지가 너무 궁금해. 아프리카 TV가 이번에 이 중계권이 없었으면 우리 아프리카 TV 통해서 월드컵 못 봐요. 그럼 도대체 아프리카 TV가 돈을 얼마나 주고 이걸 사온 걸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른대요. 전혀 모르고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피파가 워낙 불투명한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대요. 그게 이거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1차를